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으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5일은 행정국과 환경사업단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행정국 감사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일단 부천동 어디로 가나요? 공공청사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이라는 것이 혹시 정치적 결정 아니라는 예산 100억 썼죠. 광역동을 추진하는데 광역동을 폐지하는 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쓸 것 같습니까? 예, 앞서 보신 화면에서처럼 부천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질의는 행감에서도 집중됐습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해서 부천시의회 행정감사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앞에서 광역동 폐지론, 사실상 완전 폐지까지는 이제 1년 정도 남은 건데요.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당장 구청 건물이나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의 조정이 대폭 필요합니다. 부천시는 오는 2024년 1월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앞두고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신도시인 부천 옥길동에서도 광역동 정책 폐지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불편함을 느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기한은 정해놓고 진척되는 건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 광역동 폐지에 대한 현안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의회 안에서도 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연구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번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의원 27명이 만장일치로 구보건, 또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용희 부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부천시 민관 거버넌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행정적 준비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아쉬움 등이 행감장에서 주요 질의로 떠올랐습니다. 네, 동시간대 환경사업단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는데요. 부천에 좀 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경이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환경사업단 감사에서는 시작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소각장,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 사안 오래됐는데요.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부천 소각장의 현대화, 즉 광역화 사업이 민선 8기 들어서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대해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결정된 내용이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묻는 질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소 아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광역 소각장 역시 부지를 이전하는 게 좋을지, 현재 위치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20년 말부터 꾸준히 나왔던 문제인데 결국 2년이 꽉 차도록 원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 늦어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때쯤이면 어떤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결국 이번에도 좀 아직인 겁니다. 결정난 게 없다는 게 결국 부천시의 입장인데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이제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면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날아다니지 않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닐까라는 본 의원은 좀 걱정이 있어요. 신고에 의존하는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동 조사를 통해서 맹꽁이 이런 게 지금 사실은 그때 하면서 금개구리 습지 생태 하면서 그런 걸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방 등 리모델링, 시설 개선, 환경 개선, 보도블록 교체, 정수기 교체, 농구대 교체 등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환경사업단 감사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내용 외에도 사실 산적해 있는 지역 환경 현안들이 거의 다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대기오염부터 성면, 멸종위기종, 공항소음까지 대부분 산업이나 개발에 연계가 되거나 시민 일상생활, 이 건강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대거 거론이 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공장 단지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면 단속이 아쉽다는 내용과 함께요. 역곡지구 토지 보상 문제가 지연되면서 대장 신도시 개발 등과 함께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했었던 이 그린 뉴딜 센터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 의원들은 부천 고강동 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상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요.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주민 보상 문제를 들면서 이 앞으로는 행정에서 먼저 지원 사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소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내년도 시정 방향을 밝히고 시의회에 예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5일 열린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70만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내년에 추진할 6가지 분야별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또 민선 8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없애고 누구나 공감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2가지 시정 원칙도 공개했는데요. 한편 이번 시정 연설에 앞서 김포시는 올해보다 5.8% 증액된 1조 6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2023년은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대도시 기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70만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천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지역 내 학교 49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899명 중 12% 정도인 1,193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학교 급식 노동자는 920명이며 초등 돌봄 전담사는 23명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학교 174곳에서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하도록 했으며 정기고사가 있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 3곳은 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57곳 중 4곳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187곳 가운데 1곳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근 마을 돌봄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파업이 끝나는 대로 학부모에게 돌봄 운영 재개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천시 지하도 상가의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의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를 재임대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처분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의 이익성 의원입니다. 예, 이 지하도 상가 문제 긴 시간 해묵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하도 상가는 지역 경제 주체이고 지난 3년간 부평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해서 제공하는 등 부평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그 세계 지하 점포 중에서 단일 면적이 가장 많은 그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는 지하 상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2014년에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만큼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곳이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그 전전대의 허용이 취소되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장기간의 그 코로나19로 그리고 현재 고물가로 인해서 그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가뜩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런 판결은 상인분들에게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결 결과로 인해서 상인분들의 회생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판결에 대한 대응과 행정 조치를 인천시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평에 위치한 만큼 부평구청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 지난 8대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 양도, 양수 금지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을 지금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사실상 이 결과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인천시의회 조례는 사실 조례 개정 시부터 대법원이 무효 판결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인분들이 대책을 마련하거나 연착륙을 하실 시간 확보만 허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간 벌이용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그 조례 개정은 오히려 상인분들께 지하도 활성화와 향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갈등을 야기하면서 책임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는 옳지 못한 그런 일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상인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인천시 의회와 관리 주체인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지하상가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 주체인 인천시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천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지하상가의 절반이 넘는, 절반에 가까운 상인분들이 노후 자금이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대나 전전대회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만한 해결책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상가 원주인과의 협의나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인분들에게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인 인천시도 책임의식을 갖고 상가 상인분들에게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함께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천시의회 이인교 시의원은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인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가족공원 한켠에 반려동물 전용 화장터를 만들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규격 쓰레기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 지역에는 서구 2곳에만 동물 장묘 업체가 있을 뿐 화장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 가족공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이라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은 어렵다며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3일 부천 도당동의 DB하이텍 부천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한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대규모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장 가스 저장소에서 운반 작업 중 유해 가스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